뱅하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레서님 뱅하, 와리당님 뱅하, SS님 뱅하 어서와요. 월요일 잘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은 잘 보냈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보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방송하고 나서 원래 거의 우주 휴방을 한 다음에 주말에 볼 예정이었었는데 우리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 얼탱이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제 방학이에요. 축하합니다. 노십시오. 방학 숙제가 그렇게 놔둘지 모르겠지만 해마해마님 뱅아 어서와요. 어디로 여행 가요? 제이마카님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부럽죠? 안 부러운데? 안 부러운데? 아니야, 사실 여행은 제가 부럽진 않거든요. 일본 해외여행 가는구나. 여행 자체는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별로 이제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일단 놀러 간다는 건 부럽다. 왜냐면 난 일해야 되잖아. 부러움의 초점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집순이 고양이라고? 나는 집돌이지 집순이가 아니라. 어제 제가 좀 늦게 일어난 데다가 저녁에 잠을 좀 자가지고 오늘 새벽에 좀 늦게 잤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수면 시간이 아마 오늘은 3시간 정도 돼가지고 지금 광기에 좀 차 있거든요. 몸 상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쪽잠을 자고 올 시간도 없을 뿐더러 쪽잠을 잤다가는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카페인 도핑을 좀 했습니다. 지금 얼박사와 커피 2캔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마시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에너지 드링크 특유의 맛을 싫어해가지고 몬스터,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를 안 먹거든요. 그 에너지 드링크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맛 있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이건 에너지 드링크다 하는. 유일하게 제가 먹는 게 바카스입니다. 이거 말고는 안 먹어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과 떠들다가 적당히 떠들다 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온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자세한 이제 다시 스케줄표를 짜는 거는 의자가 새로 오고 나서 그럴 것 같아요. 라쿠인 뱅어 어서요. 안녕. 반갑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앉아가지고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보니까 의자 하부가 막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의자에 박혀있는 드라이버 그 나사 2개가 떨어졌어. 의자가 고생했네. 의자가 얼마나 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무용 의자로다가 한 4, 5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최소한 3, 4년은 썼으니까 애가 슬슬 갈 때도 되긴 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앉아있는 의자인데 이 정도면 의자가 갈만했지. 비싼 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줄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새 의자를 주문을 했고 당장은 대체할 다른 의자가 없으니까 떨어진 나사들을 이제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고정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잘만 있던 의자에서 갑자기 잘 박혀있던 나사들이 빠졌다는 거는 이거를 다시 드라이버질을
해서 고정을 시켜봤자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죠. 지금도 방송하고 있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다시 의자가 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버티더라고요, 잘. 지금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새 의자 오면 버리긴 할 거야. 의자는 이제 좋은 거 보내줘야죠. 의자랑 떡더비 뜨고 조카랑도 잘 싸우고 오셨나요? 내가 조카랑 왜 싸웁니까? 싸울 힘도 없어. 유튜브 각인데. 그치, 그렇게 되면 유튜브 각이긴 하겠지. 방송할 때 그럼 재밌겠다. 대신 그 뒤로 방송을 못하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또 조카들이 나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을 좀 달래고 놀아주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방에 보일러가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보일러가 갑자기 숫자가 안 떠. 아, 망했다. 이 보일러 수리 빨리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이 추운 날씨에 덜덜 떨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목처럼 의자가 박살나고 보일러는 고장나고 조카들이 나를 가지고 싸운 게 주말 동안 이틀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2026년 운세가 참 화려하죠. 오늘 제 별자리 운세 보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말래요. 근데 빌려줄 수가 없는 게 지금 내가 빌려야 될 판이거든요. 나 돈 없어가지고. 조카한테 인기가 많네. 아, 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어? 그 조카들 한정이 아니라 어딜 가면은 진짜 어린애들이 엄청 달라붙어요. 근데 난 딱히 막 애들을 그렇게 이뻐해 주지도 않거든. 진짜 피곤해가지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달라붙어. 미치겠어. 난 피곤해. 음.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문제아가 많은 반에 투입이 돼가지고 보조교사로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도왔는데 와 진짜 쉬는 시간에 내 휴게실 가서 쉴라 그러는데 애들이 붙잡고 가질 못하게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 미쳐 나 쉬는 시간에 좀 도망가고 싶은데 선생님 어디 가요 그러면서 강제로 앉아 있었어. 전 재산 1,500원. 그게 현재 내 재산입니다. 응애 나도 애기 백님을 좋아해 미치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조카들이랑 놀아주고 돌아왔더니 보일러는 지가 알아서 돌아와 있더라고요. 잠깐 일시적으로 오류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보일러는 해결이 됐고 의자는 아직 주문한 의자가 오질 않았어요. 쿠팡에서 시키면은 바로 오기는 하는데 쿠팡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다 탈퇴했거든요. 아, 주변에서는 그냥 다시 가입하라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개인정보는 100원에 전 세계로 팔려나간 지 오래라고. 한창 활기양성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와, 체력 무한입니다. 미쳐요. 조금만 놀아줘도 기 다 빨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상황 보고 이렇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 보러 왔습니다.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만인데. 거기서 좀 더 크면 이제 네가 뭘 알아 시절합니다. 삼촌이 뭘 알아?
그래, 삼촌은 모르니까 신경 끈다. 너도 신경 꺼라, 나를. 보고 싶었죠.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으면은 그냥 게임이나 했지. 사실 게임할 시간도 없다만. 의자가 좀 덜컹덜컹 거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언제 또 무너질까 무섭긴 해. 일단 아마 표현처럼 박살나진 않을 거고 끽해봐야 또 하부가 벌어지는 정도로 끝나긴 하겠지만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진짜 박살날 수 있겠죠. 의자 하부가 만약에 방송하다가 벌어지면은 그 순간 방송은 종료가 됩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밤중에 악기, 청소 소리 등 뱅여님을 화나게 해선 안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우리 제이음악가님 천치주원 감사합니다. 밤중에 악기 청소 소리. 나 청소 소린 괜찮아요. 그거는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밤에 청소랑 세탁기 돌리는 거 나는 괜찮아요. 근데 악기는 좀 그렇긴 하다. 그거는 하려면 집에 방음 부스 설치는 해야지. 누가 악기나 노래하는데 잘 불렀으면 좋겠다. 그거 실제 내 지인 중에 그 썰이 있거든요. 내 지인의 친척이 드럼을 친대요. 그래서 전자드럼을 막 집에서 막 치는데 라빈뱅아 어서 안녕 반갑습니다. 전자드럼이 시끄럽잖아. 그래서 처음 연습한다고 막 치면은 전자드럼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렇게 한 1년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치니까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오더래. 그게 사람들이 적응해서 민원을 안 넣은 게 아니라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듣기가 좋으니까 소음이었던 연주가 음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도 1년 동안 드럼을 계속 쳐댄 거는 민폐긴 해요. 민원 넣어도 소용없어서 포기한 걸 수도. 방음 진짜 안 되는 데에서는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은 아래층에서 코러스 넣고 그러기도 한대요. 사일런트 바이올린이나 살까 고민 중. 나는 방음 부스를 좀 설치하고 싶은데 늦은 시간에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방송하는 방이 좁아가지고 방음 부스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방음 시공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얼만데. 흡음재 같은 거를 아무리 막 사가지고 차발차발 해도 그걸로는 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옷장이라도 커다란 거 하나 사서 개조해야 되나?
목소리 큰 사람 방음 부스에서도 말하는데 밖에까지 소리 들려서 민원 들어왔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 방음 부스나 건물 그 설계 문제예요. 방음 부스의 문을 제대로 안 닫았다거나 방음 부스 성능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방음 부스 내에서 창문을 열어놨고 했다거나.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있잖아요. 그 밖에까지 제대로 방음이 되면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거는 그거 안 돼. 그게 밖에까지 들려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건물 구조나 뭐 창문을 열어놨거나 그런 문제예요. 부스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새거나 뭐 문을 열어놨거나. 대구 엑스콘의 행사장에서 방음부스 테스트했는데 90%는 안 났어요. 애초에 일반적인 방음부스는 안에서 악기 연주를 해도 밖에서 잘 안 들려요. 이제 문 밖을 지나갈 때 그 옆에서 살짝살짝 들릴 수는 있겠지. 왜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부스들을 봐보고 그리고 연습실들 있잖아요. 이제 방음 잘 되어 있는 연습실들 그런 데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듣는데 진짜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해도 조그맣게 들려요, 문 밖에서. 우리 평소 대화하는 소리보다 작게 들려요. 그냥 방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는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아예 밖까지 나가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부스나 설치 아니면은 그 관리 문제야. 지나가는 길에 사일런트 바이올린 봤는데 비싸서 안 켰다고요? 얼마나 하지? 사이언트 바이올린. 바이올린 자체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첼로인가 그거는? 음. 비싸네. 111만 원. 어우. 어우 111만 원이면은 세상에. 내가 한 보름은 일해야 되잖아. 악기들이 기본적으로 비싼 맞아. 비싸지 않은 걸 리코더, 캐스터네츠, 소고. 겁나 비싼 거 피아노. 베이스. 베이스 비싸지, 그치? 베이스가 참 비운의 악기예요. 너 밴드에서 무슨 담당해? 나 베이스해. 아하! 다 같이 밴드 무대에서 밴드 연주할 때 빛나지도 못해. 밴드 공연할 때 빛나는 애들은 오로지 기타리스트와 보컬들. 그나마 단독 연주 있으면은 드럼? 근데 베이스는 보통 그런 데서 주목을 못 받는 편이긴 하죠. 30만 원짜리 바이올린. 박물관에 있는 악기들 한 번씩 꺼내서 연주해야 된다던데 왜 안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녹슬거나 상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 그 악기들 연주 안 하면은 한 번씩 굳어버리나? 그러면은 그거 연주할 때는 그 관리자들이 꺼내서 연주해요? 아니면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연주 한번 쫙 시켜? 베이스.
나쁘진 않죠. 튜닝이 안 맞거나 그럴 수도. 난 악기는 잘 몰라가지고 담당자가 있을까요? 아하. 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진짜 거의 없어요. 제대로 다룬다라고 하면은 아예 없는 수준. 나는 만약에 진짜 막 학교 음악 시간 같은 데에서 자, 악기 시험 볼 거야. 각자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 들고 와가지고 그 시험 준비해. 그 수행평가 시험 준비할 거야. 준비해 이러면은 나 진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어. 그 어디서 그 장구라도 가지고 와서 덩덩 쿵덕쿵 하고 있어야 돼. 어렸을 때였으면은 바이올린을 안 켰다는 사실. 그래요? 음. 근데 나도 어렸을 때 막 이런저런 악기들 배우러 갔다가 다 재미없다고 때려치고 그랬어.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는 건 내 업보야. 연주 안 하면 음색이 망가져서 그렇다고 알아요. 그런 게 있구나. 음, 피아노도 미디로 대체하고 있으니 뭐 그치. 나는 보컬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내 목소리다. 내 목소리를 매번 갈고 닦겠어. 비록 얼박사와 커피로다가 지금 내 목 상태를 혹사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포션이다. 근데 이래놓고 1시간 뒤에 졸릴 것 같긴 한데. 지난 과거에 업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졸려서 결국 자러 갔던 나의 과거. 보컬? 나 계속 보컬 배워왔잖아요. 지금 잠깐 좀 쉬고 있기는 한데. 저는 계속 배울 거예요. 나는 저는 내 오리지널 곡 내는 게 꿈이에요. 일종의 가수가 되는 거지. 사실 오리지널 곡 낸다고 해서 나 가수입니다라고 할 순 없긴 해. 그냥 음반 내고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고 좀 넘기거든요. 근데 난 사실 꿈이 되게 많아. 근데 또 사회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 음반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버튜버요라고 할 수도 없고. 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그 사회적 가면으로 얘기를 할 때 꺼내가지고 쓸만한 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냥 자격증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하는 중. 지금이라도 악기 다룰 생각은 없으니 사실 보컬도 좋긴 해요. 지금 악기를 하나 다루기에는 뭐 늦은 거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그렇긴 하지. 무리죠.
뭐 시간이야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으니까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상황과 이제 그 시간을 내는 것과 그런 것들이 많이 무리지. 환경상. 박희진 뱅가 어서요. 반갑습니다. 안녕.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금전 문제가 없어지면 괜찮아. 저 강남 가서 집 사는 짓 안 하지 말고. 어디 적당히 이제 2, 3억 하는 집 하나 사서 그렇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얻고 그렇게 해서 내 이제 본업을 때려치게 되면은 그럼 괜찮지. 그러면은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도 있을 거야. 알림 못 봤어? 저런. 안타깝지.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되면서 회사 때려친다 힘들다 잠 좀 많이 자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로또 1등 당첨되잖아요. 전 더 바쁘게 살 거예요. 나 학원 다닐 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보컬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댄스 학원에서 댄스도 배울 거고 그리고 근처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도 할 거고 운동하는 김에 PT도 받고 기왕 하는 거 그냥 다시 격투기를 배울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눈을 수술해가지고 위험하기는 한데 그냥 보호 안경이나 쓰면서 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복싱 같은 거는 못하고 태권도 같은 거. 얼굴에 충격이 안 갈 만한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헬스가 가장 제격이긴 해요. 백현님의 예상. 집 로또 1등 되면 방음 부스, 악기, 운동기구 등 설치 메모. 악기는 모르겠어. 운동기구는 설치할 것 같아요. 일단 덤벨부터 해가지고 러닝머신이랑 턱걸이랑 아령도 막 무게별로 준비해놓고 예상이니 실제랑 다르죠. 그치? 근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재미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제로 콜라랑 이온 음료 엄청 채워져 있을 거고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로 가득 차 있고 냉동실에는 닭가슴살로 가득 쌓여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서 닭가슴살 몇 회 꺼내서 돌려 먹다가 렌지 돌려 먹다가 아 닭가슴살 좀 질리네 그럼 샐러드 꺼내 먹고 삶은 계란 꺼내 먹고 몇 평이면 좋으시겠나요? 저는 근데 집 넓이를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래도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15평은 넘어야겠죠? 원룸에서 지내면은 부스 설치가 애매할 테니까. 부스 방음 부스를 설치할 공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마 로또 1등 되면은 그래도 1등이니까 한 24평짜리? 20 내지 30평대 집에서 살 것 같긴 해요. 혼자 살기에는 30평대는 너무 과하기는 한데 보통 30평대면은 막 방이 3개씩 있으니까 내방 내방 방송방 손님방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송용 방에다가는 방음 부스 설치하고. 뭔가 누구랑 나중에 같이 살게 될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럼 좀 넓은 집으로 구비해 놓긴 해야겠죠. 근데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 저 같았으면 제 방, VIP 유튜버 방, 손님 방. VIP 유튜버 방은 뭐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인가? 애장녀 어서와요. 저도 백년님 갖고 싸울래요. 누구랑 싸우려고? 개풀단끼리 싸우려고? 백년님 발목 잡고 휘두르면 되는 거죠. 아, 나를 무기로 써서 싸우는 거였어? 쉽지 않네. 방송하면서 누구 들어오면 급히 방종하고 방송 겸 합방하는 방. 이게 아닌가? 내가 무기냐고요. 인간 무기야? 고양이 무기. 그거 보긴 했는데. 어떤 인스타 보다가 릴스에서 떴던 거거든요. 무슨 포켓몬 싸움 붙이듯이 어떤 남자가 길고양이 안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 안겨서 길고양이만 안고 쓰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냅다 고양이를 그 강아지 쪽에다 던지니까 고양이랑 강아지랑 막 싸우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서 포켓몬 배틀시키냐고. 겁나 웃겼어. 고양이 나 귤 좀 까줘요. 귤 까라 그래. 역시 겨울에는 귤 까먹어야죠. 근데 나 귤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 망. 겨울 딸기도 좋습니다. 어우, 되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겨울 딸기. 되게 시원하고 싱싱하고 맛있겠는데? 딸깍 소리 뭐지? 모르겠어. 그 배경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띠롱띠롱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요. 마트 같은 데서 스틱 딸기라고 이름 붙여서 파는 거 어감도 귀엽고 좋더라. 그래요? 마트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과일을 내가 안 산 지가 오래됐네. 옛날에 다이어트 한다고 거기서 그 대추 방울토마토 사고 그랬었는데 방울토마토가 참 맛있어.
근데 배가 안 차더라. 한창 다이어트 한다고 막 방울토마토 사고 막 무 사고 양배추 사서 먹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채소가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하루 종일 씹어도 배가 고프더라 채소는. 딸기 살살 씻어서 그릭 요거트에 넣고 꿀 한 숟갈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거 있었는데 그 딸기를 으깨 가지고 우유랑 설탕 부어 먹으면 맛있다고 짱구 만화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같이 이게 딸기에다가 우유 붓고 설탕 넣고 그렇게 으깨 먹으려 그러는데 훈이가 숟가락을 보더니 이 숟가락이 아니야 하면서 벽에다 냅다 집어 던져가지고 안 그래도 욕을 많이 먹는 훈이가 그 장면 때문에 음, 안 그래도 많은 안티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일화가 있습니다. 울퉁불퉁 숟가락 그게 필요한데 그 일반 숟가락으로다 이게 아니야 하면서 벽에다 던져. 제가요 그 훈이가 그 훈발놈 밈으로다가 욕을 먹을 때마다 제가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많이 억가가 많이 들어갔다. 근데 그 숟가락 집어던진 거는 그거는 옹호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놓고 유리 엄마가 숟가락 그 챙기고 있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일반 숟가락으로다가 하면서 다 흘렸잖아. 맹구만 깔끔하게 먹고 다 개판 쳤어. 그나마 약간의 변호라도 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그 에피소드 자체가 짱구네가 그냥 유린에 가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훈이만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숟가락 집어던진 건 매너 없긴 했어. 음. 음. 딸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그릭 요거트 꿀 한 숟갈. 나중에 딸기 사다가 다 해봐야겠다. 그릭 요거트에 넣고 이제 꿀 뿌려 먹는 거랑 이제 숟가락 집어던진 훈이가 좋아하는 우유랑 설탕이랑 해서 으깨 먹는 거랑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지. 딸기는 그냥 그 딸기 자체로 맛있긴 해. 근데 내 주변에 딸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그냥 그 물렁한 식감도 싫고 맛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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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딸기 세로로 반 자르면 난 그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이 이쁘더라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뽀송뽀송해 보이는 줄기 같은 거 있죠. 난 딸기 단면을 볼 때마다 뭔가 예뻤어. 이 모양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나랑 같구나. 음, 맛있고 이름도 귀엽고 딸기. 나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생긴 것도 귀엽고. 음, 음. 그림처럼 보이는 딸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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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딸기 하면 또 딸기 모찌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딸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과일 모찌 자체가 별로더라고요. 그 쫀득한 찹쌀떡이랑 안에 상큼한 과일이랑 나는 그 조화가 내 입맛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과일 모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음. 근데 다 되게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딸기 모찌를 엄청 좋아하더라. 귤이랑 딸기. 음. 제한전말년님 뱅하 어서 안녕. 옛날에 딸기 하나 통으로 삼켜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포도씨 뱉는 거 싫어가지고 포도 먹을 때마다 그냥 막 꿀떡꿀떡 삼켰었어. 포도 알갱이는 또 작아가지고 잘 넘어가서. 근데 그러다 목 한 번 막혔으면은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애여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잉? 나 포도씨 매번 뱉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조그만 거. 그래서 그냥 씨까지 같이 삼켜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삼켰는데 요즘에는 포도 먹을 때 그냥 씨까지 아드득 아드득 빠드득 씹어 먹습니다. 귀찮긴 해. 씨 뱉는 거 진짜 귀찮아. 나 수박 먹을 때도 수박씨 잘 안 뱉어요. 그냥 삼켜요. 음.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최고지. 그것도 가끔 씨 있어요. 그래요? 함정이 들어있구나. 씨 발라먹는 거 너무 귀찮아. 맞아요. 씨 발라먹기 귀찮아요. 다감님 뱅아 어서요. 반갑습니다. 안녕. 바나나도 야생의 바나나는 막 씨가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잖아. 개량된 게 진짜 잘 된 거라고. 음, 음, 그리고 요새는 메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부터 메론을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망고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망고보다는 메론이 더 땡기더라.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에서 메론으로 바뀌게 생겼어. 망고 좋죠. 맛있어. 특히 망고 주스 좋아요. 수박도 계량전 보면은 무슨 악마의 열매인지. 사실 원피스에서 먹는 게 야생 수박이 아니었을까. 겁나 징그럽게 생기긴 했어. 자몽이요. 음. 자몽. 자몽 좋아하는 사람 많긴 한데 자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자몽에이드 좋아해요?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청포도에이드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스타벅스에서 자허브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몽 허니블랙티. 과일은 달달한 거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렇기는 하죠. 과일 하면은 달달한 거 생각하니까. 애정님도 그래요? 자허블이 진짜 맛있긴 해요. 가면은 무조건 자허블. 음.
스벅 가면 딸기 라떼 먹어요. 저는 딸기 라떼는 제 취향 아니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그런가? 딸기는 좋아하는데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 라떼 한번 먹어볼까 했다가 이제 먹고 맛이 너무 달다 이러고 제가 바닐라 라떼는 좋아해요. 근데 딸기 라떼는 잘 안 먹어요 저는. 음, 딸기 라떼 많이 달면 못 먹겠긴 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 딸기 라떼,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이런 거 뭔가 여자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막상 카페 가보면은 여자들은 거의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그냥 일반 카페 라떼 이거 많이 마시고 오히려 아아로 통일할 것 같은 3, 40대 남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먹어. 휘핑크림 가득 올라가 카페 모카, 딸기 라떼, 바닐라 라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달라. 우유 스팀기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음, 그런 거 이제 라떼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드신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단 걸 엄청 많이 먹고 서양은 거기는 이제 식사들부터가 엄청 달대잖아. 바닐라 라떼 좋아? 맛있긴 해. 한국에서 그 나트륨 많이 섭취한다는 것도 그냥 세계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서양 가면 더 장난 아니라고. 괜히 서양의 비만이 우리 한국의 비만이랑 차원이 다른 그 수준인 거를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전에도 한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그 비만인 몸무게 가지고 서양 가서 나 비만이야 이러면 쌍욕 먹는데잖아요. 니 그렇게 말라놓고 어디 가서 비만이란 얘기하지 말라고. 서양에선 비만의 기준이 진짜 생명이 위험한 거니까. 우리는 비만이 그냥 건강에 이상이 많이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몸무게. 관리를 이 정도면은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비만이잖아요. 근데 서양 님 살 안 빼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좀 빼세요. 이게 비만. 귤 먹는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요? 혹시 빈속이에요? 식사를 안 하고 귤만 드셨다거나. 에스프레소는 너무 써서 못 먹고 그나마 아메리카노가 낫긴 해요. 개인 취향. 에스프레소는 그럴 때 마시면 좋아요. 그냥 내가 이 카페에서 한 3시간은 죽치겠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 진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인 에스프레소를 좀 먹어보고 싶다. 한 번씩 있는 척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앉아가지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이제 쓱 마시고. 브라질 원두. 귤멍 아까 먹었는데 아이고야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 원두에 따라서 맛과 향 다 다르죠. 제가 그거를 심하게 느끼는 게 콜드브루예요. 보통 제가 카페에서 진짜 향 좋은 콜드브루는 제가 환장하고 마시거든요. 콜드브루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되게 못하는 카페 뭔가 질 안 좋은 원두 쓰는 카페로 가면은 콜드브루 그 향이 썩은 내 나요. 진짜 맛없어. 나는 콜드브루에서 차이를 진짜 많이 느껴요. 그나마 에스프레소 설탕 조금이면 제가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 그 한 팩을 그냥 쏟아 부은 다음에 젓지 않고 마시는 걸 좋아해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하나를 이제 다 뿌리면은 얘네를 안 저으면은 설탕이 이제 밑에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쓴맛을 음미를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달콤해지는 그 맛으로 넘어가는 거지. 제가 그거를 좀 좋아합니다. 웬만하면은 아아를 시켜가지고 에스프레소 시킬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거의 제가 에스프레소 시킬 때는 혼자 카페 갔을 때 그때나 에스프레소를 한 번씩 시켜요.
사람들이랑 가면은 주변에서 호들갑 떨면서 말려요. 에스프레소 시킨다 그러고 "야 엄청 써. 안 돼. 야 미친 짓이야. 하지 마." 이러면서 아니 내가 많이 마신다고. 나 에스프레소 많이 마셔 봤다고. 좋아한다고. 에스프레소에 설탕 넣을 거라고. 내가 마시겠다는데 주변에서 더 호들갑 떨어 가지고 못 시키게 해서 그래서 그냥 에스프레소 안 시킵니다. 사람들이랑 카페 갈 때. 혼자 카페 갈 때나 시켜요. 초코라떼? 초코라떼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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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카페 알바나 사장들 고충 들어보면은 에스프레소 시켜놓고 이거 왜 이렇게 쓰냐고 항의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 에스프레소 엄청 쓴 거예요라고 고지를 해주는 그러는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구매해서 가져가 놓고는 뭐 이런 걸 줘요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인대요. 이번만 바꿔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다른 걸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에스프레소 시키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에스프레소 시킬 때 이거 엄청 쓴 건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난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주더라. 내가 에스프레소 시키면. 이 녀석은 관상을 보아하니 쓰다고 해서 진상을 부리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준 건가? 한번 키오스크 아닌 데에서 그런 적은 한 번 있어요. 에스프레소 주문하니까 사장님이 눈이 막 엄청 휘둥그레지면서 그건 나도 못 마시는 건데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설탕 넣어 먹으면 먹을만해요 하면서 그러고 시켜서 마신 적이. 재윤님 뱅하 어서요. 반갑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요? 지금은 카페 얘기하고 있었어요. 커피랑.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올 수 있으니까 오자. 사실 오늘 잠을 잘 못 자긴 해가지고 그냥 좀 일찍 잘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포션을 가져왔습니다. 휴대폰 바꿨어요. 잘했어요. 축하해요. 음질이 좋네요. 좋은 걸로 바꿨구나. 좋네. 오히려 이탈리아인들이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 SNS에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카페 레시피 꿀조합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시켜봐야겠다 해놓고 가면 항상 시키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상 카페 가면은 땡긴다. 옛날에 처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을 때는 이런 커피 원두 씻은 검은 쓴물을 왜 돈 주고 마시는 거야 이러면서 시럽 엄청 펌핑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시럽 설탕 이렇게 쓴 거 먹을 거면 한약을 먹어라 이러면서 그랬던 내가 지금은 아가 없인 살 수 없음. 백현님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좋네요. 화질도 좋아졌구나. 좋네요. 진짜 아메리카노 처음 마신 사람들은 방금 내가 한 말에 공감할 거야. 프림 설탕 100g 이상 하면 설탕 스파이크.
그때 아마 내가 마셨던 아는 칼로리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시럽 막 넣고 설탕 막 넣어가지고 달게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한두 번 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샤추도 아메리카노 그 아이스티 샷추가 나 그것도 처음 마셨을 때 진짜 끔찍했어요. 그 이후로 안 마셔봐가지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긴 하는데 그때는 아샤추가 유행하기 전이었어가지고 복메리카노라고 불렸었거든요. 복숭아 아이스티에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카페에서 그때는 제가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갔을 때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는 이제 식사를 주문을 했었는데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먹는데 거기 직원분이 잘못 만들었다면서 혹시 드시겠어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싸 마실 거 개꿀 이러고 마셨는데 썩은 아메리카노 맛이 나는 거야. 아이스티랑 아메리카노랑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잘못 만들었다는 게 진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레시피를 잘못 만든 줄 알았어요. 있지도 않은 레시피를 그런 아샤추라는 메뉴가 있는 줄 모르고 아이스티랑 아메리카노가 섞였다? 아니 이런 걸 잘못 만들었으면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리 공짜래도 이걸 나한테 버려 이러면서 좀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유행하는 거 보고 와 저게 유행을 하는구나. 내가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셨을 때의 충격이나 이거랑 비슷한 거였을까? 근데 굳이 아샤추를 다시 먹어보고 싶진 않아요. 아는 어쩌다 보니까 맛들려서 계속 중독 계속 그것만 먹고 있긴 한데 아샤추 할 거면 초코라떼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이 맞아요. 원래 주말에 보기로 했는데 못 봤잖아요. 이 제목 방제처럼 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보는 거거든요. 오늘 또 못 보면은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 좀 무리해서라도 와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지금 딱히 피곤하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물론 이게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얼박사를 마시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뒤에 주방입니다. 뒤에 주방이 저렇게 식탁이 있어요. 국물 닭발 만들어 달라고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저기서 제가 하는 거라고는 계란 프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나마 최근에는 김치볶음밥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식용유 대신에 버터를 두른 다음에 설탕을 좀 많이 뿌려줘야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사람 있어요? 김치볶음밥 잘하면은 나한테 매력 어필할 수 있어. 제가 김치볶음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새별사랑님 뱅아 어서와요 안녕 반갑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김치볶음밥 잘해요? 아니 근데 SS님의 아버지를 내가 데려갈 순 없잖아. 잘하긴 하는데 그래요? 예정님 김치볶음밥 잘해?
김치볶음밥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나랑 비슷한 케이스구만. 김치볶음밥 하긴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일단 난 버터 없으면은 김치볶음밥 맛없게 만들 것 같아요. 뱅현님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좋아요. 김치볶음밥 귀찮아서 안 만든다고? 아 그리고 저 어릴 때 김치볶음밥에 케첩 비벼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 물론 요즘에는 그냥 김치볶음밥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맛있었어. 김치볶음밥에 케첩 비비면은 그 새콤달콤한 맛이 같이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완전 어린애들 간식 입맛이어가지고 성인들은 안 맞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애기 입맛이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그렇게 먹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쵸, 개인 취향이죠. 그냥 케첩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케첩밥으로다가 먹기도 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는 야곱이나 닭발 취향이라 야채 곱창 그런 쪽이 취향이면은 안 맞겠지. 김치볶음밥에 설탕 약간 넣으면 매콤달콤한 김치볶음밥 되고 설탕을 생각보다 많이 부으면 꽤 맛있어져요. 시중에 파는 음식들은 설탕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김치볶음밥 위에 계란 프라이. 그치. 아 김치볶음밥에 계란 프라이 들어가줘야지. 최고지. 아, 아 케첩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케첩에다가 밥 비벼 먹고 있는데 아빠가 그거 나와가지고 보더니 냅다 뺏어가지고 싱크대에다 부어버렸대. 이제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딸이 종종 케첩에다가 그냥 밥 비벼가지고 먹는 거를 보면서 그게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야. 근데 다 크고 나서 이제 집안 사정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했는데 딸이 그렇게 먹고 있는 거 보고 순간 울컥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빈곤하게 먹고 있냐고 이제 좀 잘 챙겨 먹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케첩에 밥 비벼 먹는 이제 불쌍하게 이렇게 먹지 마라 하면서 갖다 버렸는데 이제 너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여줄 수 있는 능력 된다. 그렇게 먹지 마라. 이랬는데 딸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입맛도 없고 PC방에서 김치볶음밥 먹어봤는데 매워서 땀 엄청 많이 났어요. 대체 얼마나 맵게 만들었으면 간이 되게 셌나 보네요. 전 옛날에 일하던 데에서 이제 회사 앞에 분식집에 있었는데 김치볶음밥 간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되게 아쉬웠었어요. 항상. 그래서 한 번은 김치볶음밥 시키면서 간을 좀 세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아, 재료가 다 떨어져서 김치볶음밥이 안 돼요. 예? 대체 어떻게 하면 김치볶음밥의 재료가 떨어지는 거죠? 분식집 김치볶음밥에서 재료가 떨어질 게 뭐가 있지? 김치가 떨어졌다? 그럼 반찬은? 밥이 떨어졌다? 그럼 제육덮밥은 왜 되죠? 대체 무슨 재료가 떨어진 거죠? 이해가 안 됐어. 혹시 이 집에서도 버터 김치볶음밥인데 버터가 떨어졌나? 고기?
아니 뭐 김치볶음밥에 고기 안 들어가던데? 스팸 같은 게 들어간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린 맨날 입만 고급이라고 뭐라 하던데. 아니 과거 생각 좀 하자. 김치볶음밥에 단무지라도 줬으면 그나마 중화하는데 단무지도 없었어요? 혹시 김치볶음밥에 김치 줬나? 이외로 진짜 바닥에 떨어진 걸지도. 저희 재료가 다 바닥에 떨어져서요. 아이 주워 먹을 순 없잖아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정사 접습니다. 마법의 소스가 떨어졌습니다. 예? 혹시 성분이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면 스프 떨어졌다고요? 안 그래도 라면 스프 있는데 다음에 김치볶음밥 할 때 라면 스프 넣어서 해야겠다. 김치볶음밥 안에서 불닭 소스 맛있겠다. 오늘의 재료는 소진되었습니다. 그 재료 흰색은 아니죠? 흰색이면 좀 무서운데요. 사골 스프입니다. 사골 스프. 사리곰탕 스프예요. 아유 걸릴 뻔했네. 음식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무슨 과자 좋아해요? 저 쫄병 스낵 좋아해요. 쫄병 스낵, 양파링, 포스틱, 또 뭐가 있지? 썬칩. 포카칩은 의외로 안 좋아하고요. 감자칩 같은 것 중에는 스윙칩 중에서도 볶음 고추장 맛만 좋아해요. 달달한 바나나 케이크요. 그거는 있으면은 많이 먹는데 굳이 사 먹지는 않는 편. 싫어하진 않아요. 짠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짜게 먹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쌈장에다가 그냥 상추 하나만 듬뿍 찍어 먹고 그랬어요. 저도 좋아해요. 감자 과자 좋아해요. 포카치, 프링글스 이런 거. 프링글스도 좀 매운맛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편. 짜게 먹으면 물을 겁나 많이 마셔요. 원래 그래요. 음,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원래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마시는 게 맞아요. 라면 먹으면 자기 전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는 이유가 물 때문이거든요. 라면이 맵고 짜니까 라면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에 우유 좀 부어가지고 먹으면 안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유가 라면을 중화시켜 주니까 그래서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거예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죠. 짠 거 많이 먹고 물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데 중독되면 안 돼요. 건강 나빠져. 근데 그거 있다, 여러분들. 그 자극적인 맛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동안 좀 참고 채소나 쌀과자, 견과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은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음식들의 깊은 맛이 좀 느껴져요. 맛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느낄 때가 진짜 엄청 맛있어요. 막 피자, 치킨, 족발 이런 거 생각 안 나.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극적인 거 한 번 먹고 나서 다시 그거 집어먹으면은 그 맛 못 느껴. 다시 안 나. 그거 느끼려면 또 한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 우유라면 먹어봤어요. 그거 괜찮던데. 저는 처음에 먹어봤던 우유라면이 진짜 그 우유를 좀 부어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무슨 진짜 국물을 우유로 끓인 듯한 그런 흥건한 우유라면이었어가지고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 면만 조금 먹다가 국물은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그래서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라면에 우유 부어 먹으라는 게
살짝만 부어가지고 이제 고소한 향을 첨가하는 정도로만 마셔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 먹었던 우유라면은 진짜 그냥 국물 자체가 하얘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맛있다 이건 맛있다라고 최면을 걸면 맛있게 느껴진다 아니야 그런 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음. 아예 우유에 끓여도 맛있다고? 나는 아니더라고요.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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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친구한테 사리곰탕이라 속이고 먹여? 야, 와 사리곰탕이다 하고 먹었다가 그 충격받는 친구의 그 얼굴은 어떨까? 하지만 티가 나기 때문에 안 속을 거야. 사리곰탕 얘기하니까 사리곰탕 땡기네. 내일은 사리곰탕이나 먹어볼까? 음, 재미는 있겠지. 아, 나른하다. 내 목숨이 위험할 뿐. 그치, 목숨 위험하지. 빠밤 빠망빵. 고양이니까 추르? 저는 사람 먹는 음식을 먹는 고양이입니다. 제가 고양이기는 해도 엄연히 베이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식성은 인간입니다. 추루를 먹지 않아요. 캣닙해도 반응 안 해요. 음. 전에 아는 고양이 버튜버 분께서 자꾸 저랑 같이 추루 뼈해장국 먹자 그러는데 제가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돈 슈루. 스테이크에는 반응하죠. 레어 스테이크에 반응 엄청 많이 합니다. 레어 스테이크나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음. 그거를 제 앞에서 흔들면 납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는 맛있긴 하지. 마라탕. 오늘 안 그래도 마라탕 되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오늘 저녁 마라탕을 먹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돈도 없기도 하고 막상 집에 오니까 마라탕이 안 땡기더라고요. 집 앞에 마라탕 집이 휴일이기도 했고. 마라탕. 뜬금없이 오늘 땡겼던 마라탕. 마라탕에 전 숙주 잘 안 넣어 먹는 편. 넣어도 조금 넣어요. 그리고 남들은 안 먹는 고수를 넣어 먹지. 만두 사리곰탕 내일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사리곰탕에다가 만두 딱.
나른나른해요. 또 뭐가 있지? 굳이 머리 쥐어짜내지 마요. 어차피 가볍게 킨 방송인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지. 스파게티 면을 자르면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화납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랑 피자에다가 파인애플 그 추가한 것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이 화나서 복수한다고. 그 김밥 피자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는데 한국인들 그거 보고 맛있겠는데? 한국인들 빡쳐라 하면서 그 도우 대신에 김밥으로다가 해서 손잡이 부분 그렇게 해서 피자 만든 거 보고 어때 열받지 이랬는데 오 맛있겠다.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식이랑 양식이 조화가 진짜 좋긴 해. 토마토 소스 대신에 케첩. 넣으면 맛이 이상할 것 같네요. 아니야,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케첩이 의외로 잘 어울리게 뭐냐 의외로 만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 어우, 그것도 토마토 소스 대신에 타바스코 소스 들어가면 그게 또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 오그살 피자에 미쳐가지고 엄청 먹은 적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치즈 피자를 잘 안 먹는데 거기 치즈 피자는 많이 먹었어요. 오그살 피자에 치즈 피자는 이제 피자들이 다 타바스코 소스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핫소스까지 뿌려서 먹으면은 그 매콤함과 치즈의 중화랑 너무 잘 어울려. 쿠크다스 케이크 사르르 숭크림. 음 이름 신기하네. 피자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저도 피자 되게 좋아해요. 음.
치킨, 피자, 햄버거 갖다 놓고 어떤 거 먹을래? 라고 하면 피자를 택해요. 치킨보다 피자 좋아하는 편. 오그살 피자 먹어본 적 없다고요? 아, 드셔봤어야 됐는데, 옛날에 드셔봤어야 됐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더 이상 5,900원이 아니에요, 피자가. 이름만 오그살 피자지. 그 무슨 오굿 박스 해가지고, 그 피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흑백님 뱅아, 어서 반갑습니다. 안녕. 그거 먹어봤어요. 뭘요? 어떤 거? 오그살 피자? 흑백님은 피자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피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내가 주기적으로 가는 안과 근처에 피자몰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피자랑 볶음밥이랑 진짜 잔뜩 먹고 그랬었는데, 사라졌어. 저는 치킨. 근데 대부분은 치킨을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치킨이랑 피자랑 막 투표하는 거 봤었는데 치킨이 막 거의 70%로 압도를 하더라고요. 내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봐야겠다, 투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리고 트위터에다가도 올려보고. 으아. 커피 마셔야지. 어제 사실 도미노 피자 50% 할인해서 먹어봤는데 카드 결제기가 통신 오류가 떴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자 치킨 둘 다 싫어한다고요? 왜? 그럼 뭐 좋아해요? SNS에서 핫한 피자라서 유행하던데 피자 스쿨에서 오지 치즈 포테이토 치자 시켜 먹었는데 맛있어. 아, 맞아. 그거 되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아직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계좌이체 했어. 채소 좋아해요? 음. 채소 좋아하는 식성이 좋은 거야. 채소. 채소 중에 어떤 거? 맛있게 먹었어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할인할 때를 잘 노려야지. 도미노 피자는 거의 롯데월드 같은 느낌이에요. 정가 내고 사 먹으면 바보야. 할인을 많이 때려가지고 할인할 때 먹어줘야 돼. 맛있게 먹었으면 됐네요. 근데 나한테 무슨 채소 좋아하냐고 하면은 나도 막상 떠오르는 게 없다. 감자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하고 당근도 좋아하고 오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콩나물파, 양배추. 양배추 좋아해요? 양배추 좋아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보통 양배추보다 양상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양배추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조금은. 제가 양배추 다이어트 한다고 양배추를 사가지고 생으로 씹어 먹어본 적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맛 나는데 안쪽 거 뜯어 먹을수록 매운맛 나요. 양배추에 매운 성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생으로 먹으면은 먹다가 매운맛 나요. 그리고 그걸 생으로 씹어 먹어요? 채소잖아. 물론 감자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양배추랑 무랑 사가지고 씻어가지고 생으로 먹었어요.
아, 근데 무는 내가 그 통으로 사 먹지 않고 그 조각으로 잘라진 걸 사 먹었거든요. 아, 단맛이 안 나더라. 무가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밑으로 가면서 이제 매워져야 되는데 아, 이 매운맛 부분만 이렇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아, 좀 먹기 힘들었어. 그리고 생 채소가 아닌 가공된 거 두부 되게 좋아해요. 조만간 또 마트 가가지고 두부 싼 거 사서 거기에다가 간장 뿌려 먹어야겠다. 두부에다가 오리엔탈 소스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소스를 안 뿌려 먹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채소 또 뭐가 있을까? 콩류 좋아하고. 근데 채소나 과일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치커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 고사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릅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마 나한테 식비 지원해 줄 테니까 고기 먹지 말고 채식으로만 살아라 하면은 잘 살 거예요. 아마 꽤 오래 버틸 거야. 아마 내가 절에 가서 살아도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고기가 엄청 땡기긴 하겠지. 절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채식만 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면 도파민 미치겠다. 아니면 이제 수육에다가 김치랑 해서 보쌈 딱 해서 먹고 주르 그 맛은 환상적이겠지. 음. 아, 고기 하니까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우리 통조림 햄 있잖아요. 스팸, 리챔, 런천미트 등등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스팸이 가장 인기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 사실 그것들이 그닥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못 느꼈어요. 왜냐 뭐 라면이나 찌개에 넣어 먹거나 이제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난 다 비슷비슷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팸이 브랜드 값으로다가 인기가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의견 나누는 거 보면은 스팸이 압도적으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느낀 게 그냥 따가지고 생으로 먹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스팸은요, 굽지 않아도 그냥 바로 따서 생으로 먹어도 꽤 맛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뭔가 텁텁한 맛이 나요. 맛이 뭔가 되게 이상해. 스팸만 생으로 먹을 때 먹을만해요. 그래서 스팸이 가장 맛있긴 하네. 이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아까 1시간 전쯤에 얘기했거든요. 이쯤 되면은 슬슬 나른해지고 눈 감길 것 같다고? 진짜예요. 내가 지금 얼박 사이다 커피까지 마시고 있는데 점차 피곤해지고 있어요. 오늘 잠을 별로 못 자니까 이 각성이 효과가 없네. 건강만 나빠지겠구나. 카페인 중독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오늘 고카페인을 섭취했다. 와, 일하기 싫다. 오늘 또 방송 끄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출근을 해야겠지. 끔찍하구나. 출근 화이팅이에요. 고마워요. 아, 좀만 더 버티자. 나른하드아. 할 말 없으면 그냥 이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래요. 뭔가 대화거리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더 할 만한 대화가 생각이 안 나네.
왜? 커피 한 캔을 다 마셨어요. 여전히 피곤하다. 으아, 으아.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점차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어요. 머릿속이 꽃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피캔을 오픈을 합니다. 이거 마시면서 좀 버티다 자야지. 이거 맛이 이상해.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 라떼는. 이거 마시기 전에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거나 2잔 샀어야 됐어. 이걸 제일 먼저 먹을 걸. 얼박사를 맨 마지막에 먹었어야 됐어. 진짜. 맛이 내 취향이 아니야. 조금씩 마셔야겠다. 다들 자요? 잠들었니? 가자. 할 얘기가 없다. 지금 게임을 키기도 뭐하고 시간상 할 얘기가 이제 떨어졌으면 더 할 말이 없으면은 여기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어차피 정규 방송도 아니었고 그냥 의자가 버티는 대로 임시로 보러 온 거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새 의자가 근데 슬슬 배송 중이라고는 해서 내일 바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차하면 막 오늘 밤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 가지고 주문을 한 거라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네. 원래는 수요일 도착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되게 일찍 오고 있어요. 내일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 의자가 오면은 오는 대로 조립하고 기존 의자는 또 갖다 버리고 그렇게 새로 스케줄표 짜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다시 왔던 방송 오늘도 보러 와주신 분들 조금이라도 보다 가주신 분들 중간에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